1년 전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올해 39조를 벌 거라 계산했습니다. 지금 그 계산서엔 391조가 적혀 있어요.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식을 들고 계신 분이 전국에 461만 명입니다. 주식하는 국민 3명 중 1명꼴이에요. 지난 일주일의 롤러코스터를 여러분 혼자 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 출렁이는 주가 밑에서 461만 명의 계산서가 통째로 다시 쓰였습니다. 1년 전 39조였던 올해 이익 계산이 391조가 된 거예요. 오늘은 주가 말고 이 계산을 바꾼 사건들을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부터요. 증권사들의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 평균이 약 391조 원입니다. 1년 전엔 39조 원대였고 올해 초만 해도 165조 원 안팎이었어요. 매출 전망은 737조 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작년 한 해 실제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는 지금 작년에 9배를 올해 번다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재작년엔 6조 6천억 원을 벌던 회사가 말이죠. 한 회사의 계산이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쓰이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대체 뭘 보고 바꿨을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물증부터 놓겠습니다. 지난주 확정된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이에요.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1813% 늘었고 시장 전망치까지 6% 넘게 웃돌았습니다. 상반기 반년치만으로 작년 1년치의 2배를 벌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나간 성적표만으로는 계산이 10배가 되진 않습니다. 증권가가 다시 쓴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페이지거든요. 그 페이지를 바꾼 사건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가 2분기 D램 시장 정산표를 내놨어요. 삼성전자 점유율 39%,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하이닉스에 내줬던 왕자를 되찾은 데 이어 이번엔 격차를 벌리며 자리를 굳혔다는 평가예요. 하이닉스는 1년 전 39%에서 26%로 내려앉았고 마이크론이 25%로 그 턱 밑까지 쫓아왔고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 기간 매출이 214%나 늘어 사상 최대였거든요. 사상 최대를 찍고도 점유율이 추락했다는 건 무슨 일일까요? 정산표에 적힌 이유가 뜻밖입니다. 계약서예요. 하이닉스는 경쟁사보다 일찍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고정 가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메모리 값이 폭등하기 전에 묶어둔 가격이라 지금 시장 가격보다 낮아져 버린 거예요. 값이 뛰는 장에서 옛날 가격으로 팔아야 하니 사상 최대 매출을 내고도 성장 속도에서 밀린 거예요. 먼저 맺은 계약이 족쇄가 된 거죠. 그럼 이 반전이 삼성전자엔 뭘 의미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가는 중입니다. 세계 5대 데이터 센터 고객과는 계약을 끝냈고 대형 고객 5곳과 협상 마무리 단계라는 게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됐죠. 그런데 그 계약들이 체결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값이 폭등한 국면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하이닉스가 헐값 시절 가격에 묶였다면 삼성은 비싼 시절 가격으로 5년을 묶는 겁니다. 범용 제품엔 하한 가격까지 박으면서요. 같은 장기 계약인데 체결 시점 하나로 족쇄와 금맥이 갈리는 것. 이게 증권가 계산이 바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정산표엔 앞으로의 문장도 붙어 있습니다. AI 서버 확산으로 범용 D램 수요가 계속 늘고 3분기에도 추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자 실적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사업체의 전망이에요. 범용 D램 값 급등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구조가 삼성이고 첨단 HBM 점유율까지 동시에 늘리는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왕자, 계약, 가격, 계산서의 뼈대가 이렇게 채워졌는데 그럼 세 개의 큰 손들은 이 계산서에 몇 점을 매겼을까요? 이번 주 골드만삭스가 채점표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49만 원으로 올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서 가장 확신하는 종목만 담는 핵심 추천 리스트에 삼성전자를 새로 넣었어요. 한 달간 40% 조정해도 펀더멘털엔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채점의 근거도 구체적이에요. 2분기 HBM 매출이 직전 분기보다 80% 넘게 늘었고 올해는 작년에 3배가 된다는 계산, 그리고 넘치는 현금을 근거로 특별 배당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까지 명시했고요. 골드만 채점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숫자는 따로 있어요. 3.1배입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면 2027년 기준으로 회사가 3년 남짓 벌 이익이면 회사 전체 몸값이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버는 돈 대비 3배짜리 값이라는 겁니다. 보통 성장하는 회사에 시장이 매기는 배수와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낮은 자리고요. 폭락이 값 압박 놓은 덕에
덕에 계산서는 커졌는데 가격표는 싸진 역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싼 값을 보는 눈이 골드만 하나가 아닙니다. 일본계 노무라는 글로벌 IB 중 가장 높은 목표가 6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 예상보다 빠른 장기 계약 확대, 그리고 주주 환원이 기업 가치 재평가를 이끌 거라는 근거죠. 회사가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2028년까지 부족 전망과 외부 조사업체의 3분기 가격 상승 전망과 IB의 채점 근거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안과 밖의 계산이 겹칠 때가 계산서의 신뢰도가 가장 높을 때죠. 물론 반대편 채점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JP모건은 목표가를 4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내렸어요. 일부 고객의 HBM 수요 둔화 가능성, 차세대 제품 인증 지연, 스마트폰 시장 둔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중국 변수도 살아있어요. 중국 창신 메모리의 분기 매출이 1년 새 716% 늘었고, 조사업체는 이 회사의 메모리 빅3 진입이 가능성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글로벌 IB 목표가가 40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27만 원이나 벌어져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채점 전쟁엔 공통분모가 두 개 있습니다. 가장 박한 40만 원조차 지금 20만 원대 주가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낙관이든 비관이든 AI 메모리 성장과 장기 계약이 이 회사의 중장기 가치를 정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 싸움의 주제가 오르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르냐로 옮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판별은 우리가 계속 추적해온 뉴스들, 계약 체결과 출하와 가격 숫자가 해줄 겁니다. 여기까지를 내 계좌 기준으로 접으면 이렇습니다. 1년 만에 10배로 다시 쓰인 계산서, 오늘 확인된 왕자 굳히기, 비싼 값에 맺어지는 5년 계약, 그리고 가장 박한 큰 손조차 지금 값 위에 매긴 채점표. 계산서는 뮤로 다시 쓰였는데 지난주 폭락이 가격표를 깎아놓은 상태. 이 간격이 지금 여러분 주식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계산서의 다음 페이지가 될 만한 장면이 미국에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세계 메모리 업계의 연례 무대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의 실물 모형을 업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AI 반도체 옆에 메모리를 붙이던 지금 방식에서 한 발 더 나가 아예 그 위에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데이터가 오가는 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니 차세대 제품 대비로도 성능은 최대 8배, 전력 효율은 3배라는 숫자가 붙었습니다. 400단 넘게 쌓아 올린 랜드도 업계 최초로 함께 공개됐고요. 이 장면엔 기시감이 있습니다. 13년 전 바로 이 무대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공개했던 게 수직 적층 랜드였어요. 그때는 전 시장의 신기한 모형이었는데 지금은 회사를 먹여 살리는 주력 사업이 됐죠. 오늘의 모형이 전부 사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계산서의 다음 페이지가 어느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회사 안에서 다 해내는 곳은 세계의 삼성전자 하나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남죠. 계산서가 이런데 주가는 왜 그 난리를 쳤느냐? 지난주 폭락의 재료는 중국 장비 국산화 소식과 하이닉스 실적 실망이었고, 레버리지 청산이 낙폭을 2배로 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겁과 빚의 강제 매도가 만든 하락이었어요. 계산은 위로 다시 쓰이는데 심리는 아래로 쏠렸던 일주일, 값이 심리를 따라 내려간 자리를 계산서를 읽은 쪽이 주워 담은 겁니다. 그 어긋남이 큰손들에겐 핵심 추천 리스트에 넣을 기회로 보였다는 것까지가 오늘 수사의 결론이에요. 판을 잇는 선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래로는 지난주 폭등이 출발한 20만 7천 원이 받침대고, 위로는 폭락 전 고점 27만 6천 원이 관문이에요. 26만 원대 본전 매물 구간의 밀당은 정상 과정으로 깔고 보시고요. 이번 주 확인은 셋으로 좁혀집니다. 요일 불문 특별 배당 공시가 뜨는지, 매일 저녁 외국인이 사자를 이어가는지, 그리고 금요일 밤 미국 고용 숫자가 금리 걱정을 시켜주는지. 전부 뉴스 제목이면 끝나요. 제 판단을 한마디로 얹겠습니다. 계산서가 10배로 다시 쓰이고 왕자가 굳혀지고 가장 박한 채점조차 지금 값 위에 있는 판이라면 저는 시간이 계산서 쪽 편이라고 봅니다. 가격표가 계산서를 따라가는 게 순리니까요. 다만 그 길에 금요일 재판과 중국 변수가 있으니 속도는 출렁임을 깔고 가야 해요. 판정은 늘 그렇듯 감이 아니라 20만 7천 원과 27만 6천 원 두 선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지난 일주일 계좌 앞에서 흔들린 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461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61만 명이 들고 있는 회사의 계산서는 흔들리는 동안에도 미로 다시 쓰이고 있었어요. 주가는 심리를 따라 출렁이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실적과 계약서입니다. 그 위에서 버텨오신 시간이 계산서에 반영되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계산서를 다 읽고 나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 평단 기준으로는 어디서 뭘 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이요. 391조 계산서를 똑같이 봐도 27만 원대에 물린 분과 바닥에서 덜어낸 분과 이제 첫 단추를 끼우려는 분의 답은 전부 다르니까요. 그 마지막 답만큼은 판 전체의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에 맞춘 계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매일같이 반복되는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에 자료로 직접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이에요. 손실보다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팔아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추가 매수인가? 이 고민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에 끌려서 정리하면 꼭 최악의 자리에서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료엔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말 대신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담았어요. 반등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라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지까지요. 이걸 미리 그려놓은 분과 매일 가격만 보는 분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입니다. 요즘 시장, 어제는 반도체가 오르고 오늘은 조선, 내일은 방산이잖아요.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딱 고점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업종들을 정리했어요. 어디에 자금 유입 초기 신호가 보이는지, 어디는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는 자료가 아니라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도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예요. 그 기준만 서 있어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저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인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응원으로 채널이 크는 거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예요.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셋째,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와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 돈을 받고 파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자인지 확인 후에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년 전 39조였던 삼성전자의 올해 이익 계산서가 391조로 다시 쓰였고, 오늘 아침엔 D램 점유율 39%로 세계 왕자를 굳혔다는 정상까지 나왔어요. 하이닉스를 넘어뜨린 게 헐값에 묶인 옛 계약이었다는 반전은 비싼 값에 5년을 묶어가는 삼성 계약서의 가치를 거꾸로 증명해줬고요. 골드만은 핵심 추천 리스트에 새로 담았고 가장 박한 채점표조차 지금값 위에 있습니다. 받침대 20만 7천원과 관문 27만 6천원, 그리고 특별배당 공시와 금요일 밤 고용 숫자, 이번 주는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